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이은혜 에디터 자리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명청 갈등인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뉴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의 주류로 자리 잡은 친 이재명계 인사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전면에 나서고자 하는 친 정청래 인사들로 후보군이 꾸려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명청대전의 전초전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당 최고위원 3자리를 메울 보궐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달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친명 대 친청, 경쟁 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친이재명 인사 중에서는 이건태 의원과 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정청래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에서는 이모경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당의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과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전면에 나서고자 하는 친청 인사들의 명청대전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김성수 시사평론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눈길을 뚫고 오셨네요. 예. 명청대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우선 명청대전으로 이름 붙인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국면이 정청래 지도부의 이후 구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만약에 한 명만 더 사퇴를 했더라 그러면은 네. 5명이 사퇴하는 그런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최고위원들을 갈아엎을 수 있었고 더욱이 비대위로 갈 수도 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비대위 체계를 특히나 우리가 친명이라고 불리는 권리당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지금 같은 당 식구들도 비대위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고위원이 3명 꼭 필요한 자신이 정치적인 어떤 스케줄들이 있는 사람들만 사퇴를 하고 네. 그리고 비대위로 가는 길은 막아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3명의 구도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사실 지도부 전체가 정청래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흔히 말해서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강력하게 움직여갈 수 있느냐 이런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청대전이라는 말까지 붙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이 판국에서 그러면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명청대전을 극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들이 뽑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포진돼 있는 인물군을 갖다가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사실 정청래 대표 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고 네. 그거를 지명직 2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3명 정도의 구도와 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최고위원들로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3명이 빠져나가는데 그 3명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친명인 그런 최고위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 색깔이 아주 농후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결과적으로 전체 9명의 구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차기 최고위원회 자리에 오르냐가 앞으로 강력하게 정청래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친명들에 의해서 또 나머지 임기가 장악되느냐 그런
가늠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석인 3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지도부의 성격 자체가 완전 달라질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유동철 지역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네요. 유동철 지역위원장 부산시당 컷오프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독재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영남 지역 TK 그 대구 경북 지역과 더불어서 이번에 1인 1표제 세칭, 1인 1표제가 되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험지면서 온갖 서럽은 다 당하는데 결국 표 싸움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내몰리고 있는 부산 영남 지역들을 대변해서 나온다는 그런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동철 그 지역위원장이 만일 최고위원회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정청래 그 대표한테는 부담스러운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겠죠. 네. 네, 결국에는 당내 권력 지형이 바뀌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강북구원 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걸로 보입니다. 강북구원 같은 경우 1인 1표제를 대놓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추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믿고 여태껏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뒤에서 엉뚱한 걸 숨기고 있었죠. 1인 1표제가 되기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구, 그러니까 지구당을 사실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구당이 없는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지도에 의해서 모든 그 투표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지역구도에서 당원들의 숫자가 적은 곳들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당원 주권이 해쳐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는 것에 숨겨서 네. 자신이 유리한 구도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당원들은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강북구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갖다 건드렸거든요. 이게 단지 표의 등가성만 맞춘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당원 주권은 실제로 지구당을 갖다가 되살린다거나 네. 아니면 또 그 전문적인 그 분들 사회적 소수자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갖다 키워주는 것이 더 당원 주권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네. 정청래 그 당대표가 뭐 본인은 자기 입으로 시인한 바는 없지만 은근히 드러내왔던 연임이 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보궐선거 관련해서 최고위원 임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예. 명청 갈등에 대한 여러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본심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연임으로 가면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자신의 그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본심이 아니라면 지금 오늘 중앙위원회 이제 9시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어제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가처분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도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냐면은 전당원 투표는 형식도, 여건도 그리고 정족수도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투표였다. 네. 그렇지만 그 투표 때문만으로 중앙위원회 그 의결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당원들의 그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기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잘못은 분명하게 법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진행을 시켰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기자님 눈 쓰고 듣고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를 지금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취재 기자로서 좀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좀 설명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고위원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지난 1일 전현희 수석 최고를 비롯해 한준호 위원과 김병주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선된 인사들이 나가게 됐고 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시행되는 선거인 만큼 전 당대표와 현 당대표 사람들 간의 기득권 싸움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전 그 지도부에서는 부인하지만 특히 정청래 대표가 여러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고 네. 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대통령실 제동에 또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 대표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친명 인사들을 견제하려고 할 테고 친명 인사들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친명 네. 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데 친명 인사들은 어떠한 기득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단은 이미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연임까지 해서 몇 년이 돼 왔기 때문에 주요 당직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또 자기 이미, 사람을 예. 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권력적인 이미 지금 예. 네. 그런 뭐 대의원이나 알게 모르게 많은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또 연임을 꿈꾸고 있을 테고 예, 예.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또 채워 넣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기득권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네. 사람들이 출마를 좀 밝히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는 이건태 의원과 강득구 의원, 유동철 그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정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에서는 대선인 그 이모경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되는 인물들은 최근에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인물들이 좀 시선을 끄는데요. 강두구 의원은 이번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추진할 때 그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김남국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가요? 네. 전이 되셨죠. 그분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올리시는 걸 제가 옹호하는 발언이요? 네, 보고 왔는데 그런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거를 볼 때는 좀 최고위원 선거를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들고요. 친명표를 받기 위함이겠죠. 네, 그리고 유동철 그 부산 수역구 지역위원장도 좀 주목할 만한 네. 게 그 컷오프 사태 공천학설. 네, 그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또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궐선거에 나와서 권리당원의 그 표를 받고 그 당원의 선택을 받고 중앙 정치에서 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 보궐선거 최고위원들 임기,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2년인데 이번에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네. 당대표 보궐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 8개월을 고작 하자고 지금 최고위원 나가는 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8개월짜리가 뭐길래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1월 중순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당대회가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실제적으로는 한 6개월 남짓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나올까 원외 인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또 현역 의원님들이 많이들 좀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함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의원님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최고위원이 한 번밖에 못하는 걸로 관례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지만은 또 약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치 보여서 어떻게 2번 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사석에서는. 예의상. 네, 실제로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나가면은 2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나가지 이번에 뭐 나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좀 현역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정 대표 자체가 취임 직후부터 그립감을 좀 세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도부까지 그 정 대표의 사람으로 채워질 경우에는 이거 좀 제동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그 1인 1표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중앙위를 열어서 개정안 의결하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때 오늘 이 개정안 의결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당원 당규를 보면 지금 보궐선거, 8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을 때 보궐선거에서는 투표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도 사실상 좀 1대1이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됐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권리당원 가중치 오늘 그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험지 소위 말하는 험지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요 권리당원 투표에서 가중치를 부여할지 말지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추후에 전당대 준비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그 수치를나 그 정확한 거를 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네.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중앙위원이라고 한다면은 가끔 그 위원회 그 중앙당 위원회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당연직들이 있는 건데 주요 간부라고 하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대1 구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1인 1표제가 네.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청래에게 유리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좀 존재합니다. 네, 사실관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유리한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 정청래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그 투표율은 사실상 비슷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권리당원에서 확실히 그 투표 차이가 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개정이 돼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또 지도부 말을 들어보면은 대의원들이 이미 대의원은 또 대표의 권한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 특히 정청래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최근에 의장 트리플 크라운을 해서 외교 진짜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항상 외교 순방 성과가 있을 때마다 당 내에서 이슈가 터져서 좀 대통령 좀 스포트라이트 받게 좀 하지 왜 이렇게 당내 이슈 터트리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 우연히 3번이 되면 그게 운명 아니면은 의도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걸 우연으로만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확실하게 자신이 이 권력을 누릴 수 있을 때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빌드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사실상 당의 그 모든 그 선출직의 그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당내에서 제가 그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이나 혹은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던 자신의 입지를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소수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당내에 두루두루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잡음을 일으켜서라도 지금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찐명이 아닌 중간층에서 사실 누가 잘하나 누가 힘이 세나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 사실 어제 저희가 그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네. 중도 진보층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이 엇박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 둘을 평가하느냐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압도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치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걸 중도 진보층으로 제가 제안해서 볼 때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성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언론의 악마화를 그야말로 깨 부셔온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한 그 강력한 스피커들의 힘을 얻고 인지도를 높여왔고요. 지금도 심지어 초선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특정한 그 커뮤니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구설수에 시달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왜곡돼 있거나 치우쳐져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고요. 중도층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민주당의 확장성이고 그 이재명 정권의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형적인 단임제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예. 죄송한데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어저께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가 73.9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수치가 56%, 지금 거의 20% 차이 나는데 이게 맞습니다. 좀 그러면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향후 추세. 오히려 그 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왜냐하면은 지지율, 예. 그 아까 굳이 그 특정 커뮤니티를 얘기했던 것은 네. 거기가 민심의 바로 밑일 수도 없고 특히나 중도층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정책을 쓴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 여기가 굉장히 큰 그 부담으로 그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에 충분한 입법적인 어떤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책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보선이 명청 갈등의 좀 방향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이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는 확실하게 이재명 정권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당이 그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기에 그 권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이 뭐 그 나름대로 그 줄을 서야 되느냐 이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권리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서 두 분의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수 평론가, 그다음에 김성은 뉴스토마토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